안녕하세요. 부자엄마연구소 TV입니다. 안전자산 4총사에 대한 모든 것. 지난 시간 달러 투자, 금 투자에 이어서 이번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채권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특징 6가지, 유의점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채권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고 채권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채권으로도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채권 투자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어떤 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지분 비율을 주고 경영권에 참여 기회를 주면서 시세 차익의 어떤 혜택까지도 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모집 규모에 따라 사모채, 공모채로 나뉘는데요. 사모채는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면 코롱에서 올해도 사모채 전략을 이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코오롱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를 보면요. 약 4%대로 은행보다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 달러,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의 특징에 있습니다. 채권의 특징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주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체가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국채는 정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특수채는 한국전력, 도지공사, 금융채는 한국은행, 산업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처럼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회사채 중에서는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조국 펀드와 관련된 어느 회사에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20% 정도로 이제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공기관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채권의 특징 두 번째, 확실성입니다. 만기 일자와 만기 금액, 그리고 이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 이상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뉘고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장기채의 만기가 6개월이 남았다면 단기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에서는 발행일, 상환일, 액면가, 표명금리까지 확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을 계획을 하실 때 불확실성이 매우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채권의 특징 세 번째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종류는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특징 네 번째는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달리채, 복리채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표채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해진 날짜 이자를 받는 채권이고요. 할인채는 사는 시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이자를 선지급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채, 복리채는 만기에 원금, 이자를 함께 받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표시된 표면금리 같은 경우에는 발행 시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변함없는 금리로 이자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징 다섯 번째는 중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채권 발행자와 채권 투자자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발행 시장.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이라는 건데요. 여기 채권 투자자가 또 다른 채권 매수자와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장내 채권이라고 하면 직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장외 채권은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금리와 별도로 매매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채권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도를 할 때 손해를 보실 수도 혹은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특징 여섯 번째는요. 중간 매도 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금리 하락 시에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고채 금리가 급락을 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고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액면가가 10억이고 만기가 2년, 표면금리가 연 15%인 채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억에 샀을 때 매년 1.5억씩 이자를 받아서 총 13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10%가 되었을 때 10억으로 샀을지라도
이자가 1억, 1억씩 받아서 12억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채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산 채권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채권들은 중간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뭐 제로 금리의 채권이 나올지라도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중간 매도 시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유의점도 있겠죠. 유의점 첫 번째는 부도가 났을 경우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동양 사태라고 해서 회사채가 부도가 나면서 손실을 본 경우가 있었었죠. 그리고 웅진에너지라고 해서 작년에는 상장 폐지가 되면서 채권값이 10분의 1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뭐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 신용등급을 잘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 AAA부터 BBB까지는 투자 등급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는 투기 등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 등급에 속하는 회사채에 투자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유의점 두 번째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로 상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매도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유의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의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하락 시의 기회와 달리 금리 상승 시에는 리스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 매도 시에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경제가 호황일 때는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요. 액면가가 10억이고 만기가 2년이며 표면금리가 연 10%인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는 10억으로 사서 1억, 1억씩 받아서 12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이제 시장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똑같은 10억으로 샀을지라도 1.5억, 1.5억을 받아서 13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사신 분들의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경우에 중간 매도를 하면 손실을 입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 매도를 고려하고 채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리 인하와 상승을 꼭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에는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얻으실 수 있지만 금리 상승 시에는 중간 매도 시에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매수 금액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점 네 번째는 환율 변화입니다. 국내 채권이 아니라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채권 자체의 수익률이 올라갔을지라도 환율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마이너스를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외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이 환율 변화를 꼭 감안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채권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유통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키움증권이라는 곳의 사이트인데요. ELS 채권이라는 메뉴 쪽에 들어가시면 장외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채권은 증권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매수는 하실 수 있지만 매도라는 메뉴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직접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장내 채권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수, 매도라는 메뉴가 있어서 직접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발행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만기라든지 그리고 표면금리 등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듯 증권사별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르고 같은 채권이라도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SK증권에서 채권 중개 플랫폼이라는 것을 올해 10월쯤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증권사에서 보유한 채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이 아니라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중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외화 채권 쪽에 들어가시면 중개 가능 채권 국채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온라인으로 소액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면 미국 국채를 직접 온라인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채권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관련된 곳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펀드,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과 달리
다양한 곳에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분산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요. ETF는 이러한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채권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아래 채권형 혹은 채권 혼합형이라고 해서 채권 관련된 펀드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기관별로 수익률을 보시면서 상품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들어가시면 자산 운용사 그리고 선취수수료 그리고 펀드 보수 등이 나와 있어서 펀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운용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가셔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금융에 가보시면 국내 증시 ETF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채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하실 때는 주식과 동일한데요. 주식 계좌를 개설하셔서 원화를 입금하시면 만약에 해외 주식 해외 ETF인 경우에는 환전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국내 주식 매수하듯이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권사 계좌 없으신 분들은 이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표적인 국내 상장된 ETF인데요. 코덱스라고 해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고요.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TF 설명에 보시면 미국 국채 30년물 선물 가격을 기초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펀드 보수라든지 자산운용사 그리고 지난 수익률 등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레버러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2배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격을 변동이 일어나게끔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방향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이제 똑같이 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상품들을 여기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주식처럼 골라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사고자 하실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의 채권과 관련된 ETF는 TLT, IF, SHY라는 것이 있는데요. iShares라는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국채에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만기 20년, 만기 7에서 10년, 만기 1에서 3년 각각 장기, 중장기, 단기 국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평균 연 2%의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상장된 ETF도 우리나라 그 주식과 똑같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거래량 상위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표적인 국채들이 랭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채권 관련된 세금 세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달러 투자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 중에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를 적용하고요.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최대 42.6%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베트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가 돼서 이 비과세 상품을 찾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중간 매도를 할 시에는 매매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것은 비과세고요.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도 비과세입니다. 자, 이번엔 간접 투자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게 똑같은 미국 관련 채권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직접 상장된 것이냐 혹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냐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배당금 수령 시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는 동일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 ETF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민감하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따지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 주식보다 발행 주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대부분 다 국가, 공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기일과 만기 금액,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매도 시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면 끝이죠.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매수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해외 채권 투자하실 때는 환율 변동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투자 3원칙 위험을 인지를 하시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채권 자체 가격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간 매도를 하실 때는. 그리고 만약에 해외 채권을 하실 때는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세는 내셔야 하고요. 간접 투자를 하실 때는 배당 소득세 내셔야 하는데 이 채권형 ETF 중에 해외 상장된 ETF인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돈 되는 정보를 담은 최신 동영상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부자엄마연구소 TV였습니다.